되겠지, 맞지? 처음 운동량이구나. 근데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거고, 우리는 앞으로 식 적을 때 나중 운동량을 MV로 적고요, 처음 운동량을 MV0로 적습니다. 알았지? 아까 처음 속도를 V0로 쓴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MV-MV0로 쓴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면 되겠다, 그랬지? 그래서 요게 바로 운동량이다. 운동량에서 지금 요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은 I로 표현합니다. I. 충격량은 I로 표현한다. 자, 그래서 충격량의 정의는 그냥 충돌의, 아니지, 충격이라 쓰자. 충격의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충격의 정도. 그걸 갖다 우리는 충격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봐라. 어떤 물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왔어. 운동하고 왔는데 여기에 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벽이 있으면 와서 공이 부딪힐 겁니다. 여기 와서, 알겠지? 그러면 자, 봐. 공이 벽한테 뭐를 가해요? 힘을 가하죠. 그래서 요거는 공이 벽한테 작용하는 힘 F.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그랬지? 쌍으로 작용합니다. 쌍. 그럼 공이 벽한테 힘을 가했으면 벽도 힘한테 뭐를 가해? 힘을 가하지, 맞지? 여기 마이너스 F 이렇게 쓸게. 그래서 이거는 벽이 공한테 작용하는 힘. 이 힘의 두 개의 크기는 어떻게 했니? 같대.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랬지? 그렇지. 작반이라고 얘기했었다. 작용, 반작용. 그러면 자, 요게 벽에 부딪혔다가 벽이 힘을 가하니까 얘 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네들이 접촉해 있었던 충돌 시간이 있겠지. 충돌 시간이 있겠지, 맞지? 그래서 그걸 델타 T로 선생님이 썼다. 그랬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뭐를 알아둬야 되냐면 이 충격량의 크기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I로 표현한다 그랬고, 계산은 단순적으로 두 개 곱해주면 돼요. FT. 그래서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크기 봤나? 공식 나왔지?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단위가 뭐겠어요? 충격량의 단위. 힘이고 시간이네.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컨드. 자, 그래서 요거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 요게 충격량의 단위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의 방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선생님 그냥 쓸게. 방향은 힘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럼 저기 그림 잠깐만 볼래? 벽의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 왼쪽? 벽의 충격량의 방향은 벽이 받았잖아. 충격량은 오른쪽. 공이 벽한테 가한 힘이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공이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왼쪽. 그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힘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 세 번째. 그래서 요거는 이 충돌 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 뭡니까? 그러면 힘하고 시간 그래프가 나옵니다. 힘, 시간 그래프.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거, 면적이 충격량이라는 거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문제 못 풉니다. 알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힘, 여기 시간 t 이랬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면 선생님이 F가 일정한 상태를 그린 거야. 그럼 힘이 이렇게 일정할 때 이 아랫부분에 면적이 어떻게 되니 계산을 해보면 가로축은 시간 t고 세로축은 힘이잖아, 맞지? 그래서 F 곱하기 t야. 힘 곱하기 시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격량 I지, 맞지? 그래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반드시 외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F고 여기 T일 때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 힘이 일정하지 않아. 지금 요거는 F가 지금 일정하지 않은 상태이지, 맞지? 그러더라도 요 면적은 충격량 I입니다. 면적은 충격량 I야.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이제 다 배웠어. 다 배웠고 앞을 갖다가 좀 암시를 아니다. 요까지 책 보고 선생님 잠깐만 또 언급을 할게. 자, 우리 책 98쪽 P 운동량과 충격량 1번에 운동량 P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운동량 P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 밑에 P는 MV 단위까지 줄치세요. kg 곱하기 m per second. 작은 별표 하나 때려서 외우세요. P는 MV, P는 MV, kg 곱하기 m per second. 그 다음 그 밑에 1번 운동량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그거는 요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되겠지. 질량이 크면 운동량 크다. 속도가 빠르면 운동량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줄칠 건 없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운동량의 방향 동그라미 쳐서 뒤에 보니까 속도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 없고 요렇게 알아두세요. 처음 운동량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쌤 문제를 갖다 몇 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충격량 I 동그라미 치세요. 충격량 I. 자, 뒤로 쌤 읽어보면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 곱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 없고 그 밑에 계산 공식 I는 F 곱하기 델타 T 줄쳐가지고 작은 별표 하나 때려놔라. I는 F 곱하기 델타 T 계산 공식입니다. 단위 뉴턴 곱하기 세크 뒤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 다 때려봐. 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누구의 단위죠? 운동량의 단위잖아, 맞지? 근데 우리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컨인데 이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단위가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맞지? 그래서 그걸 갖다 내가 좀 이따 여기다 적어줄 거야,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 충격량의 크기. 충돌하는 동안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크고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크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요거 얘기지. 힘이 크면 클수록 충격량 크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 크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이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충격량의 방향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 치자. 힘의 방향. 힘의 방향과 똑같다. 그렇게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다. 알겠지?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힘, 시간, 그래프 줄 치세요. 힘, 시간, 그래프 앞에 왕별표 쳐놔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힘, 시간, 그래프. 뒤에 줄 쳐라.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 줄 치세요.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힘이 일정할 때도 넓이는 충격량이고요. 힘이 증가할 때도 삼각형 그 밑에 넓이 있지? 충격량이고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그 밑에 넓이는 충격량입니다. 알겠지, 맞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이 충돌 파트 아직까지 우리는 절반밖에 안 배웠지만 조금밖에 안 배웠지만 이게 이 충돌 파트에서 한 두 번째로 중요해요. 두 번째로 알겠지? 자, 다음 필기 준비는 당구장 표시해서 1뉴턴 곱하기 세컨드 1뉴턴 곱하기 세컨드
단위 봤나? 쌤 지금 누구 쓴 거지? 충격량 썼지. 자, 넌을 조금만 크게 해봐. 넌인데 우리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공식에서 쌤이 뭐 나온다 그랬지? 단위 나온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힘의 단위 아까 뭐 쓴다 그랬어? 뉴턴. 질량의 단위 뭐 쓰나?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 아까 뭐라 그랬지? 그렇지, 미터 퍼 세컨 제곱. 그래서 뉴턴 대신에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을 써도 돼요. 알겠지? 요 단위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1 쓰고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 제곱 썼다.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또 세컨 이렇게 있지, 맞지? 자, 그래서 세컨 날라갑니다. 제곱하고 요거 떨어지니까 결국 남는 게 1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 요거만 남아요. 그래서 지금 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은 누구의 단위지? 운동량의 단위. 맞지? 그래서 결론.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는 같다 얘기해도 됩니다.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는 같다. 요거 잘 알아두리. 나중에 뒤에서 요래 얘기할 거다. 만약에 충격량과 운동량이 같다 이러면 맞을까 틀릴까? 틀렸대, 그거는. 알았지? 이게 중요한 거야. 충격량과 운동량이 같다 그러면 틀렸고, 알겠지?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는 같다 이러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과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좀 있겠지, 맞지? 서로 좀 관련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가 이 충돌 파트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요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까 FT 그래프 있지, 맞지?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라 했던 거,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봐. 질량 m인 물체가 v0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어. 그러면 요 놈은 처음 운동량이 있었는 거지, 맞지? 처음 운동량. 근데 이 물체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계속 V0로 운동하고 갈 거야, 알겠지? V0로 운동하고 갈 건데, 근데 한 이 정도 딱 갔을 때 보면 외부에서 뭐를 가하냐면 힘을 가합니다. 얼마 동안? 델타 t 동안. 그러면 FT가 뭐지? FT가 충격량이잖아, 맞죠?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줬기 때문에 더하기 써야 됩니다. 더하기 충격량. 자, 지금 딱 쳐다보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때요? 똑같으면 속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맞지? 그래서 얘는 질량 그대로고 속력이 V가 된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 이렇게 보시면 돼. 식 적어볼게. 처음 운동량 mv0 더하기 충격량 f 곱하기 델타 t는 나중 운동량 mv. 운동량은 운동량끼리 묶어볼게. f 곱하기 델타 t는
MV-MV0는 MV는 나중 운동량, MV0는 처음 운동량이잖아, 맞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걸 뭐라 그래?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요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머릿속에 어떻게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외워야 돼. 쌤이 아까 얘기했다.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충격량과 운동량이 같다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충격량은 뭐하고 같다 해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해야 돼. 이식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문제 풀립니다. 알겠지? 아니면 문제 못 푼대. 워낙 중요해서 다른 걸로 다시 한번 써볼게. 너희들 뉴턴의 제2법칙 F는 M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시가 아이가? 맞지? 그 다음에 M 쓰고 가속도 계산 공식이 아까 뭐였지? T분의 V-V0 아니가? 맞지? 그럼 요거 일로 넘기면 FT만 남지. 뒤에는 M V 빼기 M V0 이렇게 남지, 맞지? 그래서 꼭 본인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지? 통과에서 선생님들이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통과에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했잖아, 맞지? 물리에서는 출제하는데 통과에서 학교에서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가지고 그래프가 또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뭔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냐면 Y축이죠. 요게 Y축이고 요거 AX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운동량을 나타내고 요게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운동량이니까 여기가 처음 운동량 P0, 여기가 지금 일상 나중 운동량 P,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 T 이렇게 해볼게.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기울기가 시간 T분의 뭐가 되지? P-P0잖아, 맞지? 그러면 델타 P지. T분의 델타 P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있잖아, 좀. Y는 AX 꼴이니까 기울기가 F잖아, 맞죠? 요거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줘야 문제 풀 수 있는 게 물리1에서는 나와요. 근데 통과에서는 선생님들이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 충돌 파트를 배웠는데 그래프 몇 개 나오더라? 2개 나왔지.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뭐야? FT 그래프.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라 외워야 문제 풀 수 있고, 두 번째 운동량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힘이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책 잠깐만 보자. 책. 자, 책의 99쪽이다. 자, 3번.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그래서 그거 왕별표 치세요. 왕별표 치세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 봐봐. 그 밑에 있는 그림. 첫 번째 있는 그림에 보니까 처음 운동량, 그래서 MV1 이렇게 돼 있다. 맞죠? 처음 운동량. 근데 중간에 보니까 힘이 작용하는 시간 t 동안 힘을 작용시켰지, 맞지? 그래서 충격량 FT가 돼요. 그러고 나니까 속도가 달라져서 나중 운동량 MV2가 되었어. 그래서 그 밑에 네모 있는 거 있지? 별표 작은 거 하나 때려서 줄쳐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과 같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알겠지? 됐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다. 알겠지? 꼭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법 줄치고 앞에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줄치자. 동그라미 2번에 물체가 받는 충격 줄이기. 그래서 뒤에 줄쳐라. 충격량이 같다. 가로치세요. 충격량이 같다. 가로치고 뒤에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밑에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 두 개를 지금 배우면 이제 충돌 파트는 끝납니다. 알겠죠?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럼 필기 준비해라. 자. (4번)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법.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법. 그러면 요거 볼래? 운동량의 변화량이 뭔데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게 뭐지? 충격량 I지, 맞지? 맞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 충격량 I를 크게 하면 됩니다. 충격량 I를 크게 해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 자, 충격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니까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거는요, 요게 일정한 상태에서 그럼 요게 일정하다 그러면 충격량 I하고 델타 T하고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맞지? 비례 관계. 맞지?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 T를 갖다가 크게 하면 그러면 I가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예를 갖다가 선생님 들어볼게. 예를 보면 포신의 길이, 타자, 골프 요런 것들이 요거를 일상생활에서 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포신의 길이가 뭐냐면 자, 일단 대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대포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하나는 포신이 이렇게 짧고 하나는 포신이 이렇게 길다. 이렇게 해볼게. 길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폭탄이 이렇게 있어요. 폭탄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기계들이 똑같은 기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힘이 일정한 상태예요. 힘이 일정한 상태일 때 자, 얘는 힘을 가하는 길이 요 정도 길이 동안 시간을 가할 거고 얘는 요 정도 길이만큼 힘을 갖다가 가할 시간이 있겠지, 맞지? 되나? 그래서 해석 들어갑니다. 자, 요마가 자, 지금 둘 다 보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지, 맞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다가 여기서 날아갈 거고, 맞지? 여기서도 날아가겠네, 이렇게, 맞지? 자, 이렇게 봤을 때 밑에 게 보면요 시간이 길어졌어. 자, 그러면 봐. F가 일정한 상태에서 힘이 커지면 뭐가 커집니까? FT 뭔데? 충격량이 커지지, 맞지? 충격량은 아까 뭐하고 똑같다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가 커지겠지, 맞지? 그 다음에 델타 P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mv-mv0잖아, 맞지? 근데 지금 저기서 폭탄은 처음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얘를 날려. 너희들 힘을 가했다고 해서 질량이 커집니까? 아니지. 뭐냐면 요거에 커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 속도가 커진다. 우리 앞에서 나중 속도가 커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지?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멀리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충돌 시간. 알았지? 너희들 요게 타자들 봐봐. 타자들. 홈런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힘이 세면 홈런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 성인들이 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까? 야구 선수들이 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의 안 난다, 알겠지? 거의 안 나는데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하고 배트하고 접촉된 시간을 갖다가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휘둘러 가지고 끝까지 내보내야 돼요. 알았지? 그냥 이렇게 짧게 쳐가지고는 절대 홈런 못 날아간다, 맞지? 크게 이렇게 휘둘러야 되고, 우리 골프 선수들도 처음에 첫 타를 칠 때 보면 멀리 보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열을 잡고 칠 때 보면 되게 막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시간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일상생활에서 운동량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예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요런 예도 있고 또 어떤 예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5번째 필기해라. 충격역 F인데 이거를 충격력을 해야지, 맞지?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이제 충격력을 줄일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충격력을 갖다가 줄이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충격력의 정체, 충격량에서 오니까 I는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식부터 적어 놓고 가자, 알겠지? 자, 이랬을 때 일상생활에서는요, 이게 지금 현재상 일정한 상태를 우리가 활용할 겁니다. 이게 일정한 상태. 자, 그러면 요게 일정하면 이 둘은 무슨 관계고? 반비례지, 맞지? 반비례 관계. 힘하고 시간은 반비례 관계. 그럼 여기서 똑같이 델타 T를 갖다가 크게 하면 힘이 어떻게 되겠노? 줄어들겠지. 그럼 힘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지, 안전. 그래서 우리가 충격력을 줄이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안전장치 있지, 맞지? 이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것들이 충격력을 갖다가 줄이는 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력을 줄이는 예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보호대, 우리 태권도에서 겨루기 할 때 보호대를 낀 거하고 보호대를 안 낀 거하고, 보호대를 꼈을 때가 똑같이 맞았을 때 시간이 좀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힘이 나한테 적게 도달하고, 그 다음에 에어백이가 그렇지. 그래서 에어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이지, 맞지? 의지, 의. 에어백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가 똑같이 핸들을 이렇게 박았을 때 보면 에어백이 있을 때가 시간이 길어져서 나한테 힘이 적게 도달하고, 에어백이 없으면 시간 짧아서 힘이 많이 다친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동차에 범퍼 있습니다. 범퍼. 자동차 범퍼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똑같이 충격을 받았을 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힘이 적게 도달한다, 알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수. 우리 포수가 공 받을 때 그냥 손을 쫙 뻗어서 받는 게 아니라 손을 뒤로 빼면서 받습니다, 알겠지?
뒤로 빼면서 받으면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힘이 나한테 적게 도달하는 거. 이런 안전장치를 쓰는 게 우리가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되는데 요 상황 있지? 요 상황을 자, 이렇게 갑시다. 그림이다. 질량 M인 달걀이다. 이렇게 봅시다. 그거를 갖다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봅시다. 같은 높이에서. 얘는 시멘트에 떨어뜨리고, 시멘트. 얘는 어디에 떨어뜨리지? 방석 위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보자. 방석. 방석. 자, 그랬을 때, 자, 얘는 계란이 깨집니다. 알겠지? 깨짐. 그 다음 얘는 안 깨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얘 아래로 자유낙하, 얘 아래로 자유낙하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를 먼저 비교해야 되냐면 바닥에 닿기 직전, 요때가 충돌 전이겠지, 맞지? 충돌 전. 얘도 바닥에 닿기 직전. 이렇게 딱 보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 어때요? 이 둘 다 속력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 속력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V는 루트 EGH. 알았지? 그게 아까 등가 속도식 자유낙하에서 세 번째 공식 있지? EAS는 V제곱 이렇게 하면 남아있었던 그 식 있지, 맞지? 그걸로 찾은 거야. 그래서 루트 EGH로서 얘도 높이 똑같잖아. G 9.8로 똑같고, 맞지? 그래서 충돌 전에 속도 똑같아. 그 다음 충돌 전에 얘들 질량도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 어떻다? 같다. 충돌 전에 운동량 같아요. 그 다음 충돌한 후에 얘는 깨지고 얘는 안 깨지면서 정지했단 말이야. 그래서 충돌 후 운동량은 둘 다 0입니다. 0.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어때요? 운동량의 변화량 똑같지, 맞지? 운동량 변화량 똑같다. 자, 그래서 요거를 쌤이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러고, 너희들 요 옆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든가 해라. 선생님 저기 화면 보니까 밑에다 그려야 될 것 같아, 나는. 자, 요거 FT 그래프 그려볼게. FT 그래프. A는 보니까 힘이 세고 시간은 짧고, 요렇게 그려주면 요게 A입니다. A, 알겠지? 그래서 힘 여기, 그 다음에 시간은 여기지, 맞지? 그 다음 B를 갖다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다, 맞지? B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를 의미하죠? 충격량이죠, 맞지?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 그랬지? 그럼 아까 여기서 아까 A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 그랬지, 맞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니까 충격량도 같다, 맞지? 충격량은 FT 그래프에서 면적이니까 면적 S는 두 개가 또 같다, 맞지? 면적도. 그 다음에 힘 그러면 힘은 A가 더 크다, 맞지? 그 다음 시간 T 그러면 T는 B가 더 크다, 맞지? 그래서 B가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가 힘이 약해져서 안 깨지는 경우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책 잠깐만 보자. 99쪽. 자, 99쪽에 2번 갑니다. 이번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 작은 별표 하나 쳐라 그랬지? 자, 그 밑에 한번 봐봐. 대포를 쏠 때 포신이 길수록 줄 좀 때려 놓으세요. 포신이 길수록. 지금 쌤 잠깐만 봐라.
요거의 얘하고 요거의 얘는 다른 얘들 구분해야 됩니다. 얘 두 개.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야구공을 갖다가 큰 힘으로 쳐야 멀리 날아간다 돼 있는데 요거는 별로 필요 없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밑에 숙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충돌과 안전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먼저 1번에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평균 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균 힘. 그래서 요거는 용어만 기억하면 되지. 그 밑에 공식 나와 있는데 이 필요 없다. 쌤 잠깐만 봐라. 아까 충격량 FT지 맞지? 뭐하고 같다 그랬지? 델타 P하고 같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요거는 MV-MV0 이런 식으로 우리는 꼭 알아둬야 된다 그랬지. 충돌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라 그랬지. 그럼 요 힘은 이렇게 물으면 힘은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맞지? 책에 지금 써져 있는 게 그거예요. 밑에 보니까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별로 필요 없는 여기. 그 다음 그 밑에 1번 평균 힘과 충돌 시간 이렇게 됐는데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짧으면 평균 힘이 커진다.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면 평균 힘은 작아진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죠. I는 FT인데 요게 지금 일정할 때 얘가 커지면 얘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 커진다 이 얘긴데 당연한 소리라서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가죠. 2번 물체가 받는 충격 줄이기 앞에 작은 별표 하나 좀 때려줘라. 알겠지? 작은 별표 하나 때려서 아까 쌤 뒤에 가로 치라 그랬지. 충격량이 같더라도 여기지. 충격량이 같더라도 충격량이 아예 일정하게 뒀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요거지. 시간이 길어지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지 맞지? 그래서 그 밑에 달걀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이 너무 쉬운 그림이라 선생님 별로 그 밑에 그 읽기는 싫다 알겠지? 넘어갑니다 그거. 그 다음 그 밑에 2번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보니까 안전장치의 원리 되어 있는데 안전장치의 원리 필요 없고 안전장치의 예 보세요. 밑에 에어백 줄쳐라. 에어백. 그 다음에 범퍼 줄치고 자전거 안장 그건 뭐 그냥 넘어가고 오른쪽 페이지 보호대 줄치고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기. 우리 착지할 때 보면 무릎을 구부려야 됩니다. 알겠지? 무릎 안 구부리면 큰 힘이 전달돼서 무릎 다 나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포수 줄치고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안전장치 보면 우리 충전재나 보호대나 바닥 매트나 이런 거는 없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어디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가 안전장치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는 얘들만 좀 기억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황 끝입니다. 그 밑에 숙제고 102부터 일단 105쪽까지 숙제해 올 수 있도록 해라. 102부터 105쪽까지 숙제해 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 거기에 102쪽에 6번 한번 풀어줄게. 우리 문제집에 많이 나와 있네. 야, 9번 봐라. 9번에 보니까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와 있지. 쌤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외워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기울기는 힘. 저기 14번도 볼래요? 14번도 보니까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와 있지 맞지? 그럼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뭐지? 기울기는 힘. 그게 외워져 있어야 문제 풀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보여줄 거는 6번. 자, 6번이 문제가 보면 야구공이 5kg이고 5m/s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와서 되튕겼다. 속력이 V 이렇게 돼 있어. 그 밑에 문제가 뭐냐면 공이 벽과 충돌할 때 벽이 공에 간 충격량의 크기가 45라면 충격량의 크기가 45. 그럼 여기서 충격량 I가 45래. 요걸 하면 요 속도 V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이걸 풀라 그러면 당장 뭐가 떠올라야 되겠니? 요게 떠올라야 되겠지 맞지?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하는 것 같다. 그럼 충격량 45는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 요거 지금 나중 운동량. 요거 지금 처음 운동량이지, 맞지? 그럼 쌤 계산한 거 맞는지 봐라. 요거 질량 5일 테니까 나중 운동량 5V 빼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25. 이렇게씩 쓰면 되나? 됩니까? 이렇게 쓰면 다 틀립니다. 알겠지? 왜 다 틀리냐면 처음 운동량의 방향하고 나중 운동량 방향 틀리대. 처음 운동량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줘야 되고 나중 운동량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줘야 돼. 요렇게 방향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계산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써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6번 봐봐. 6번 보니까 그런 그림이지. 오른쪽에 봐봐. 11번 그림 봐봐. 11번 그림 보면 방향 바꾸지 않나? 바꾸지요? 그럼 이거는 보나 마나 무조건 이거부터 제일 먼저 이거부터 써. 문제 읽기도 전에 이거부터 먼저 써야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뒤에 1등급 도전하기에 3번 보세요. 1등급 도전하기에 3번. 3번도 방향 바꿨지, 맞지? 문제 읽기도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먼저 써야 됩니다. 찬영아, 뭔 말하는지 알겠니? 이거 안 하면 봐. 이거 안 하면 값 틀린데 발이. 요거 계산하면 V값 얼마 나와요? 요거 넘어가면 60, 70이지. 그럼 V가 70으로 나오면 얼마지? 14가? 근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45는 나중 운동량 요거잖아. 마이너스 5V라고 써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빼기 처음 운동량은 요거잖아. 근데 플러스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25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도 값 똑같네. 맞지? 왜 그 값이 똑같지? 아닌데? 마이너스 13. 잠깐만. 자, 다시 문제를 한번 보자. 충돌로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나왔다. 공이 벽과 충돌할 때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가 45라면 공이 튀어나오는 속력 V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공이 벽과 충돌할 때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 45다.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 45다. 자, 거기 줄 한번 쳐봐.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 자, 봐. 아까 아까 요거까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네. 자, 봐라. 요쪽 공이 요렇게 오면 요쪽으로 힘 가하지, 맞지? 요쪽으로 힘 가하는 건 누가 누구를 가한 힘이야? 공이 벽.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에 작반이 작용한다 그랬지, 맞지? 누가 누구를 가한 힘? 벽이 공을 가한 힘. 그럼 거기 문제 보니까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 크기 이래 됐지, 맞지? 그럼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충격량을 마이너스 45로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45는 나중 운동량 요거지. 마이너스 부호니까 마이너스 5V. 그 다음에 빼기 처음 운동량 요거지, 맞지? 25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계산하면 4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읽을 때도 공이 벽한테 가한 충격량이면 플러스 45라고 썼을 거고 오른쪽 방향이라, 그 다음에 벽이 공한테 가한 충격량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45를 썼어야 돼.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잘 읽어줘야 돼.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튼 105쪽까지 선생님이 풀어오면 다음 시간에 내가 그걸 갖다가 풀이를 해줘가면서 답도 쌤이 불러줄 거야. 채점해서 오지만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 하나만 선생님이 이론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요. 자, 필기만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공부했던 거 한 번만 쫙 읽어보면서 맞출 수 있도록 할 거다. 자, 뭘 필기하냐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 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뭐야? 이렇게 본다면 항상 보면 반응 전에 상황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상황 그림 이렇게 다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우리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식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야를 갖다 쌤이 A 물체라 해가지고 야가 질량이 M1 얘 M2 야의 속력을 V1 요거 속력을 V2 이렇게 할게 B를.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말은 지금 충돌이